지역의 각종 기관과 화제 인물을 초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이죠. 수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각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환경에 민감한 학부모들에게는 관심이 높은 내용인데요.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는 대전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육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워낙 바쁘게 지내시죠. 네. 다 바쁩니다, 요새. 모든 사람들이요. 네. 먼저 이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거 네.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입니다. 네. 예, 지난 16일이 세월호 참사 4주기였죠. 네네. 우리 희생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추모합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2018 안전체험이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교육, 이제 생존 수영이라고 하죠. 네네. 실시해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아주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학생 안전을 고려한 최우선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세월호 4주기 참사 4주기를 맞아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셔서 네네. 말씀드린 말씀인데 지금 안전 메뉴는 어떻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안전 건강한 학교를 이제 위해서 네.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에 정말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 건강을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학생, 우리 교직원, 학부모님들이 네. 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시하고 있는 정책이 되겠죠. 네. 더군다나 그 세월에서 발견된 그 휴대폰에 나온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네. 자, 대전시 교육청의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점차 늘고 있고 네.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날이 늘음에 따라서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현재 우리 대전교육청 내 일선 학교 중에서 약 17% 정도가 이제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네.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 중고 전체 학교에 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또 라돈 기준 초과학교에 대한 대책. 이제 중요한 것은 체육이죠. 네네. 실내 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네. 정말 그 학교 운동장에 돔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럴 날이 올 수도 있겠어요. 워낙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자동차라든지 공장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네. 그걸 저감하는 것이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모든 종합 대책을 강구해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모든 걸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뭐 이번 대책의 그 핵심이 공기 정화기 설치인 거죠? 예, 예. 네.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예, 예. 그럼 관련 예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 전체 학교에 중요한 것은 공기청정기하고 네. 지금 천장에 냉난방 이렇게 하는데 네네. 냉난방기에 필터가 중요해요. 그걸 좀 체인지해 줘야 되겠죠. 네. 그 지원비가 하는데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제 현재 공기청정기를 기본으로 설치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천장형 냉난방기에도 공기정화 필터를 추가로 부착해서 네. 교실 상부에 떠다니는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네. 이중으로 이제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아주 상당히 공기가 이렇게 맑아지고 순환이 잘 돼가지고 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럼 학생들의 집중력도 높아지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필터 교체 관리는 그 전문성이 좀 필요한데 네네. 이에 대한 뭐 대책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 일정한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와 네. 소모품류의 주기적인 교체 하고 또 내부에 대한 청결 유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관리 어려움이 이제 따를 거라고 저기 모든 것이 생각돼서 많은 의논도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네. 그래서 야, 임대 방식으로 설치해서 업체에서 필터 교체와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일단 구매를 하게 되면 한 7년간 이렇게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도 네.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 아주 성능이 좋은 제품이 또 출시되겠죠. 계속 출시되죠. 그래서 그러한 성능이 좋은 제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임대 방식의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임대면은 뭐 새로 교환해 준다든가 예, 예. 자율주의 가능하니까요. 뭐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 총체적으로 이제 네. 해주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모든 효율성을 기할 수 있죠. 네. 비용도 절감될 수가 있겠고요. 예, 약간 구매하는 것보다는 뭐한데 네. 여하튼 현재 상황에선 네. 임대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예, 있으니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구매해가지고 네. 정말 모든 것이 검증되고 최상의 제품이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하면 이제 그때는 구매해가지고서 또 관리하는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네. 네. 요즘 그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정말 그 각 가정에서도 이 공기청정기를 다 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계신 분들 네네.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최근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실외 체육습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학생들의 체육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실내 체육시설인 것 같은데 네네. 현재 그 대전 관내 그 실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 또 네네.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체육을 해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학습 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내 체육 시설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미세먼지 때문에도 네. 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대전교육청 체육시설 설치율은 이제 전체 304개교 중에서 275교로 90.4%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년도에는 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개교에 실내 체육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280교가 체육 시설을 갖추게 되어서 네. 사실 전국 최고 수준인 오. 92% 설치율을 기록할 그래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을 2020년까지 내년 이제 내후년이 되겠죠.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 시설이 구축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우리 교육청은 실내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15년부터 관내 노후된 다목적 강당 내부 시설을 개설하는데 53교에 사실 229억 원의 시설비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실내 체육시설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 체육시설이 아주 쾌적하고 네. 모든 면에서 아주 공기가 맑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네. 외부로부터 오는 초미세먼지는 차단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게 공기 전화가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운동장에서는 뛰고 뭐 이런 것이 주거리지만 실내에서는 그 스크린 같은 거 설치를 하면은 네네.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게 아주 지금 현재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전문가들이 아주 요즘에 네. 그런 면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네. 좋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네. 해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뭐 그 스크린 우리 마치 그 실내 스크린 골프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 축구 골대가 있고 그걸 향해서 쏘면은 정말 입체적으로 네. 공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서 아이들도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이제 공기 순환시키는 데는 이제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데는 또 하나는 사실은 공원 숲이라든지 네. 학교 숲 조성해 가지고 빗물이 왔을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하는데 네. 탄소를 적게 하고 산소를 많이 유입시키게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네. 네. 거기에 좋은 그 식물 같은 것도 같이 넣어도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이 공기 정화 장치와 실내 체육 시설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이 앞토피나 또 천식 등 질환이 있어서 또 민감한 학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계획도 세우셨나요? 그래서 사실 민간군 학생들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호흡기 질환이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간다는 건 기관지나 폐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선은. 네.
그래서 이제 호흡기 질환, 천식 이런 아이들 민간군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서 관리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보건실에 아주 인증 마스크를 설치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다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조치를 좀 강구하고요. 네. 또 담당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교사들에게 이제 민간군 학생에 대한 지도를 평상시에 이렇게 어떤 위생 지도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 네. 이런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를 하고 또 응급조치 상황, 혹시라도 또 긴급 상황이 발생할 맞습니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이제 응급조치 상황을 숙지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그 긴급 상황이나 이런 데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라돈, 네네. 이 방사성 원소인 그 라돈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있다는 보도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사실 이제 라돈이 이제 초과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저감 설비 장치, 이제 실내 공기 강제 이제 배출 장치죠. 네. 한 대당한 약 4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러한 설비 장치를 하고 교실 바닥을 통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스를 이렇게 차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위해서 틈새 마감 작업을 아주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 미세먼지 발생할 때 대처 방안, 그 교육과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온 매스컴에서 또 정부 당국이나 환경청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철저한 이제 홍보도 하고 예방 방안 대책을 강구하는데 네.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현재 전 학교에 미세먼지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네. 네.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 자체 그 자료를 제작하여서 이제 배포했습니다. 일선에 배포하면 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네. 또한 미세먼지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네. 학교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 전달 및 공유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SMS를 활용하는 방법이 많은데 이것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그렇습니다. 전달이 되겠군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교육관님 뭐 그동안 다양한 그 교육 정책을 펼쳐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업을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교육청에서 이제 여기 대전이 이제 대덕 연구개발 특구, 세계적인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제 과학을 해야 됩니다. 과학은 이제 분석하고 뭐 탐구하고 대응 방안 마련하기 때문에 네. 과학적인 역량을 길러야 사실 정치, 경영, 경제에서도 과학뿐 아니라 그렇죠. 모든 과학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어떤 걸 해야 미래에 이제 발전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과학적인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 다양한 과학 교육을 과학은 내 친구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네. 그런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노벨 꿈키움 프로젝트라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인근에 있는 일본에서는 뭐 22명이 노벨과학을 네. 받았어요. 과학상을. 네. 그게 이제 물리의학, 생리의학상인데 한국에 한 명도 없거든요. 네. 대전서 내야 되겠다. 앞으로 미래 20, 30년 후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네. 그리고 또 국외과학 연구단지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든지 네. 미국에 있는 어떤 벤처 기업 또 거기에 있는 대학들 스탠퍼드 유니버시티라든지 네. 뭐 그런 칼텍 같은 대학을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이 네. 거기서 과학적인 지식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 과학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전에 위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건 학생 상담 센터입니다. 네, 이제 문제가 거기에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전에서는 이제 우리 선생님 상담센터, 그 T센터라고 합니다. 네네. 또 학부모 상담센터, 그래서 P센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새 위센터, T센터, P센터를 합해서 네. 에듀필링 센터라는 걸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에듀.
에듀 필링 예. 센터. 이제 교육에서 모든 것을 다 정신적으로 모든 건강을 유지해서 네.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생각보다 활용도도 높고 그래요. 상당할 정도로 지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네.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네. 또 연수도 하고 예, 힐링 캠프도 하고요. 네. 또 에듀 코칭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상담만 했는데 이제는 고민을 해결해주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지 네. 그런 것까지 이제 하는 것이 에듀 코칭이거든요.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네. 우리 대전의 학생, 우리 선생님,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이 행복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네, 위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그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네. T센터나 P센터를 통해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어떤 고민들을 상담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말 못할 것이 있어요. 교권 침해 같은 거. 아하. 그럼 누구한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럼 거기 전문 상담사가 있으니까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으로 이제 연수 같은 거 하고 네네. 캠프 같은 거 하면 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덜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모색해 할 것인가. 네. 학생 지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죠. 집에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까.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봉착한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네. 전문 상담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쪽에 와서 우리 상담도 하고 하면 그런 해결 방안을 다 강구하고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은 고민, 자신 스스로의 고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좋아서 지금 에듀 필링 진흥원을 네. 큰 건물을 져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아이들 특성화고등학교 네. 글로벌 현장학습 보내는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우리 학생들이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꿈나라에 또 교육원을 또 개원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 또 소질 개발에 힘써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행복한 네. 학교 생활을 해서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합니다. 또 하나 네. 아주 말씀드릴 게 많아요. 네네. 이 전국적으로 모델되는 것이 놀이통합교육. 놀이통합교육. 예. 네. 우리 초등학교에서 놀이통합교육을 하는데 그 놀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미래의 그러한 지향적인 네. 그런 모든 그 핵심 역량이 길러지는 겁니다. 네. 그 이번에 금년도에도 5월 3일, 4일 날 네. 월이 놀이 한마당을 또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네. 근데 상당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네. 우리 아이들이 그 놀이 통합학습, 놀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네. 상당할 정도로 학교를 또 생활도 재밌어하고 네. 또 모든 면에서 인성이나 창의성이 길러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놀이가 원래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이 교육 공부도 놀이 같이 하면 좀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교육감이 앞에서 그 노벨 꿈 네, 노벨 과학꿈 과학꿈 캠프를 예. 말씀하셨고 예. 또 그리고 꿈나래 교육원 말씀하셨어요. 네네. 교육감님의 꿈은 무엇이었었나요? 어렸을 때? 네? 저 어렸을 때 꿈이요. 네. 본래는 저는 사실 과학자가 꿈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책을 막 읽혀준 선생님, 네. 또 동화를 들려주면서 저희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준 선생님, 이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냐면은 네. 산에 이제 농촌이니까 제가 네. 예산 봉산 촌사람이거든요. 네. 가서 이렇게 나무 이제 꺾어보면 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나올까 이런 호기심이 많았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 과학으로 풀 수 있구나 했는데 그리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가르쳐주시 우리들 학생들을 네. 정말 행복하게 길러주시는 선생님들을 네. 보고서 나도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좀 이렇게 나처럼 내가 행복한 것처럼 후에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선생님 꿈을 가졌는데 네. 결국 이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앞으로 곧 있으면 이제 5월이 되면 스승의 날도 다가오는데요. 예.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선생님 많으시죠. 어떤 선생님이 생각나십니까? 예, 저 초등학교 때 시골인데 네. 선생님 한 분이 책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아. 지금 우인전을 제가 지금 읽었던 책이 나이팅게일, 잔다르크 다 네. 읽혔는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덕분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독서에 대한 아주 네. 정말 흥미를 가졌어요. 네. 근데 그때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게 집에서 이렇게 책을 보려면 호롱불에서 보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졸아서 만약 호롱불에 하면 불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 작은 아버지가 공부를 하는데 얘기했어요. 동호재 책 봐가지고 저 우리 잠 못 잔다.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네. 철공소 가가지고 밑에 네네. 튼튼한 시멘트 들어간 거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면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책을 보게 했는데 그렇군요. 그 선생님이 덕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우리들한테 책을 읽고 시를 쓰게 하고 또 시를 듣고서 받아쓰기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사했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네. 뭐 어떤 선생님이 사설 써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설을 쓰고 자기 느낌을 얘기하게 맞습니다. 하고 예전에 그런 이런 많이 했죠. 예,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네. 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고 이렇게 한 그런 선생님들 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서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모델로 삼아서 네. 많이 교육에서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도 하고 네. 실천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교육감님도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오래 했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의 덕분으로 이렇게 훌륭한 교직 생활을 하셨고 네. 또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었는데 네. 예, 배출한 제자들 중에 생각나는 제자가 있습니까? 전 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교사 5년 하고요. 네. 중학교 교사 4년, 고등학교 교사 4년. 네, 이제 대학 시간 강사하다가 대학에서 26년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제자 생각나는 제자들 많이 있죠. 네, 있는데 어떤 제자가 제일 만났을 때 반가운지 아세요? 어떤 제자? 속 썩였던 제자. 왜 그럴까요? 속 썩였던 제자가 네. 성공해서 아하. 이렇게 옛날에 속 썩였던 제자가 성공해서 오면 그 친구가 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군요. 옛날 고등학교 할 때 아주 속썩였던 친구가 있어요. 네네. 좀 주먹을 좀 쓰던 친구여서 어머니도 걱정 많이 했죠. 네네. 근데 그 친구가 탁 마음을 고지잡고서 대학을 가가지고 지금 네. 뻔뜨던 사연이 되어서 지금도 아유. 만납니다. 그럼 지금도 얘기해요. 너 그때 그렇게 뭐더니 했지? 그땐 그랬었어요. 근데 네. 그런 학생들이 참 반듯하게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아주 직장 생활을 잘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 네. 사실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성공한 것보다는 네. 과거에 속을 좀 썩혔던 우리 제자들이 성공해서 봤을 때 너무 반갑고 기쁨이 두 배가 되고 고마운 거죠. 또. 그렇군요. 우리 학생 네. 제자들한테. 네. 네. 교육관과 뭐 과거 얘기 나오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 교육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특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이 대전 미래교육 3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잠깐 해주시죠. 예,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그걸 기본 교과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력, 네. 예술적인 심미적 감성력 이런 모든 걸 가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려면 문예체, 문화, 예술, 체육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고 조화롭고 그런 속에서 이제 창의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전교육에서는 문화하고 예술체육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코딩하는 창의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사실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모든 것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고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연결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돼요.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뭐 코딩이라든지 메이커 교육 다 들어가는데 네. 이제 창의 융합 교육을 실천합니다. 네. 그래서 메이커 교육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심사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진로 교육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역량을 길러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게 네. 진로입니다. 네. 물론 그래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더 무슨 직업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진로를 지도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진로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는 직접 해봐요 지금. 네. 뭐 현장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습도 해보고 아이들이 가서 해서 난 이걸 잘할 수 있구나. 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구나. 실제적으로 나는 이런 문을 잘할 수 있어. 이걸 진로 탐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일반계 인문고등학교도 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데 나는 어떤 특성화 생과고를 갈 것인지 또 일반 전자 이런 계통을 갈 것인지 이런 기계공부를 갈 것인지 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결정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미래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는 것도 대학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전공을 먼저 하고 자기 적성, 소질, 재능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자율 선택형 진로지도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네. 모든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직업, 일자리에서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서 네. 지금 우리 초, 중고에서부터 자율 선택형 진로 교육.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왜 좋아하면 오래 한다고 하고 잘하면 빨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자율형으로 선택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관님과 말씀 나누고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끝으로 대전시 시민들에게 또 교육가족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예, 우리 대전 교육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역량을 길러서 세계화 시대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행복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재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이 사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서 잘 사는 나라를 잘 사는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연계되어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전 교육가족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해 주시고 우리 대전 교육가족은 온 힘을 기울여서 네. 우리 학생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육관님은 언제나 봐도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실 일도 많으신데 건강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대전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사를 거진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권하섭 구성 방송의 제작 진행의 이태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